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 전문 축구다나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혼자 분석하고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적중률 99%를 자랑하는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FC 서울의 문선민이 연습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루카스가 충분히 그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안데르손과 링가드는 콤팩트한 간격을 유지하며 2선에서 촘촘하게 연계 플레이를 전개하고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정태욱과 영플레이어 박성훈이 산프레체 히로시마로 떠난 김주성의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우며 후방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김기동 감독은 홈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초반부터 템포 있는 전개로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다. 대구의 세징야는 프리롤과 제로톱을 오가며 경기를 풀지만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개인 기량은 여전히 K리그 정상급이나 김병수 감독의 전술 속에서 세징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있다. 라마스와 다른 2선 자원들의 자신감 저하로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측면과 중원에서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된다. 홍정훈의 부상 공백까지 겹쳐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압박이 거세질수록 뒷공간 노출이 잦아질 수 있다. 서울은 전방 압박과 2선 연계, 둑스의 폭넓은 움직임, 그리고 주전 수비수 야잔의 든든한 존재감이 어우러지며 공격과 수비 모두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루카스가 문선민의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 있으며 파트너 수비수 조합이 안정적인 뒷문을 형성하고 있다. 대구는 세징야 의존이 심해지고 부상과 전술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힘든 경기가 예상된다. 홈에서의 에너지와 압박 강도를 무기로 이번 경기는 서울이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의 전진우는 2선에서 유연한 연계와 압박 회피를 겸비해 전방과 중원을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중원에는 강상윤, 김진규, 박진섭이 포진해 있다. 강상윤은 박스투박스 전환과 폭넓은 활동량이 강점이며 김진규는 중원 깊은 곳에서 전방을 향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며 템포를 조율한다. 박진섭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1차 차단과 커버 범위가 넓어 전북의 수비 안정성을 높인다. 이 3인 조합은 중원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전진우와 콤파뇨까지 전방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할 기반이 된다. 안양의 못다는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며 등지는 움직임으로 2선의 침투 공간을 만들어준다. 마테우스는 순간적인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돋보이며 적은 찬스에서도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공격수다. 좌측에는 야구가 배치돼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 돌파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한다. 다만 중원은 2인 구성으로 전북의 3미드필더 조합에 밀릴 경우 점유율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수비 커버가 느려지는 약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콤파뇨의 제공권, 전진우의 연계, 그리고 강상윤, 김진규, 박진섭의 중원 장악이 전북의 뼈대를 단단하게 만든다. 안양이 못다와 마테우스의 투톱, 야구의 측면 돌파를 활용하더라도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 주도권을 되찾기 어렵다. 이 경기는 전북이 점유율과 템포를 완전히 장악하며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한판이다. 충남 아산은 특히 손준호는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며 수비 라인 앞에서 볼 흐름을 정리해주는 역할이 인상적이다. 후방은 대인 방어보다는 공간 차단을 중심으로 수비 간격 유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며 역습 시에는 좌우 전환을 빠르게 가져간다. 홈 경기에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최근 홈 3경기 연속 실점률이 낮다는 점은 긍정 요소다. 경남은 중앙의 이중민은 볼 배급보다는 세컨볼 경합과 압박에 집중하는 유형으로 빠른 역습보다는 점유율 중심 플레이에 초점을 둔다. 다만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후반전 체력 저하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측면 풀백들의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장면도 잦아 역습 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아산은 최근 경기에서 실점 억제력과 수비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며 홈에서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다. 경남은 전반 점유율 운영에 비해 후반 수비 라인의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반복적인 실점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 낮은 라인 수비와 뒷공간 커버의 완성도가 높은 충남 아산이 이 경기의 흐름을 실리 있게 가져갈 수 있다. 부산의 패시는 윙포워드 위치에서 크로스 타이밍과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며 사비에르는 윙백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곤잘로의 머리를 향한 전방 크로스가 전체 전술의 핵심축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 수비 신장이 낮은 인천을 상대로 뚜렷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인천의 제르소는 측면 돌파와 탈압박에 능하지만 수비 가담 시 집중력 저하가 종종 드러난다. 신진호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배급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개 템포는 빠르지 않고 수비 간격 커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수비진의 평균 신장이 낮아 공중볼 상황에서 제공권 경합에 밀리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고, 센터백 조합은 체격 조건보다 발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곤잘로와의 포스트 플레이 대결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전술 디테일보다 구조적인 피지컬 매치업에서 이미 승부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부산은 곤잘로 중심의 포스트 플레이 패턴을 날카롭게 구성하고 있으며, 인천은 수비진의 평균 신장과 제공권 대등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노출 중이다. 타점 싸움에서 밀릴 경우 전술적 대응이 무의미해지는 흐름. 이 경기는 부산이 확실하게 틀을 잡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수원 삼성의 박지원은 미드필드에서 전개 속도를 책임지며 전방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파울리뉴는 좌측 라인을 타고 침투하며 크로스와 커트인을 반복해 수비를 흔드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특히 윙포워드 마이너스 풀백 조합을 동시에 배치하는 포백 구조는 측면에서 2대1 수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안산의 류승원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압박 회피 능력은 다소 제한적이다. 송태성은 이선에서의 움직임은 날카롭지만 후방 빌드업이 원활하지 못해 전방과의 연계가 자주 끊기고 있다. 특히 윙백 자원을 양쪽에 단 한 명씩만 배치한 3백 구조는 상대 포백팀의 측면 수적 우위를 허용하는 단점이 분명하다. 전술 구조의 본질적인 차이가 이번 경기에서 모든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 삼성은 측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템포와 공간 활용 면에서도 한 수 위의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 안산의 3백 전술은 구조적으로 측면 약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수원이 기세를 올릴 타이밍이다. 울산은 윤종규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새로 부임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대표팀 시절 주력했던 3백 전술을 기반으로 팀을 재정비하고 있다. 김영권, 정승현이 제익서 명관 트로야크 등 수비 자원이 풍부해 3-4-3 유지 가능성은 높지만 전술 색깔을 곧바로 입히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결국은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다가 교체 투입이 유력한 말컹에게만 단순히 크로스를 띄우는 운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중원에서의 볼 순환과 압박 회피 속도가 더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진 패스 루트가 쉽게 차단될 위험이 있다. 신태용 감독의 첫 경기라는 부담감까지 겹쳐 공격 템포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제주는 남태희는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울산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특화되어 있다. 중앙 미드필더 이창민은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춘 캐논 슈터로 하프라인을 넘어선 순간 울산의 조현우를 위협할 수 있다. 김학범 감독은 라인 간격을 압축하며 압박과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술적 완성도를 이미 시즌 중반에 맞춰놨다. 측면 자원의 오버래핑 타이밍과 이선의 침투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수비 전환이 느린 울산을 공략하기 적합한 구조다. 후반 막판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 관리가 돋보이며 이 점은 무더위 속 경기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울산은 감독 교체 직후로 전술 적응 시간이 부족하고 윤종규 부상과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주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남태희와 중거리포를 장착한 이창민을 앞세워 울산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조직력과 체력 그리고 전술 완성도에서 앞서는 제주의 흐름이 경기 결과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강원의 강투진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력한 제공권과 피지컬로 위협을 가하며 상대 수비를 압도하는 공중볼 경합 능력을 갖췄다. 김대원과 모재현의 양측면 돌파와 크로스는 강원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며 이 속도와 타이밍은 김천의 풀백 라인을 흔드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중원에서 서민우를 중심으로 한 전환 플레이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어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가 동시에 살아난 흐름이다. 특히 세트피스와 측면 침투가 동시에 가동되면 김천 수비진이 간격 유지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김천은 외국인 용병을 활용할 수 없는 특성상 피지컬과 개별 돌파력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이정택과 김강산이 센터백 라인에서 버티고 있지만 강투지와 같은 장신 피지컬형 자원의 제공권을 90분 내내 제어하기엔 부담이 크다. 중원에서는 압박 타이밍이 다소 늦어 강원의 빠른 전환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측면 수비가 넓게 벌어지는 순간 강원의 윙 자원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강원은 높이와 속도 그리고 결정력까지 3박자가 갖춰진 상태다.
김대원 모재현의 측면 돌파와 강투지의 세트피스 제공권은 김천 수비진에게 90분 내내 부담을 줄 것이다. 김천은 전술적인 대응보다 체력과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며 경기 후반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강원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림이 유력하다. 성남의 레안드로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간 침투 타이밍이 뛰어난 윙어로 단순한 돌파가 아니라 박스 안까지 진입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든다. 최전방 후이즈는 침착한 슈팅 선택과 박스 안 위치 선정 능력이 탁월하며 일단 찬스만 나오면 득점 확률이 매우 높은 공격수다. 중앙의 프레이타스는 빌드업 시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며 전방으로의 속도감 있는 볼 투입이 강점이다. 전반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템포를 주도하고 좌우 전환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넓히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김포의 루이스는 기술적인 볼터치와 탈압박이 가능하지만 공격 전환 시 연계 템포가 늦는 경향이 있다. 박동진과 천지현은 이선에서 수비 부담이 크고 전방 압박보다는 리트리트에 치중하는 흐름이 많아 전진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3백 수비는 공간 커버보다 박스 안 밀집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좌우로 벌어졌을 때 복귀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측면 수비 커버가 늦고 박스 안에서 집중력 저하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결정적인 실점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남은 레안드로를 중심으로 측면에서 강력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이즈가 마무리를 책임지는 효율적인 골 구조를 갖춘 팀이다. 김포는 수비 숫자는 많지만 커버 범위와 복귀 속도, 전환 능력에서 현저히 밀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경기는 성남이 전체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전술적 우위를 갖고 있으며 결정적인 찬스 창출 면에서도 앞서 있다. 이상 오늘의 경기 모두 꼼꼼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